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핑크돼지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핑대 나왔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보자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여기로 모여주십시오. 50번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 이용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핑크돼지 많이들 해주시는데 네. 다음 주에는 집에 장롱에 혹시 핑크색 옷 없어요? 핑크색 셔츠 하나 있는데 네. 입고 오겠습니다. 한번 입고 오세요. 예. 팬 서비스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상이 아주 독특해. 목에는 뭘, 마우라를 벌써 두르신 거예요? 오늘은 컨셉이 승무원 컨셉입니다. 고객님 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 승무원 컨셉. LA 가는 국제선 탔어. 자, 비행기 이륙했어요. Now we are approaching LA. LA 갈비? 왜요? 부끄러워요, 강양구 기자? 제가? 아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LA 간다고 LA 갈비가 나와요? 갈비가 먹고 싶네, LA 갈비가. 알았어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2,000명이 또 나왔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 목, 금, 토인데요. 일반적으로 화요일에서 수요일이 되면은 대폭 늘었다가 수요일에서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토, 수, 목, 금, 토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난주 수요일이 2,025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은 2,050명으로 지난주 수요일을 돌파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목요일 되면 아까 제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기보다는 옆으로 큰 수치가 횡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거죠. 더더구나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충남 아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루 만에 거의 8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사망자가 무려 오늘 9명이나 나왔고요. 예. 안타깝게도. 거기다가 위중증 환자는 오늘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제 23명 나왔고 오늘 21명 줄었으니까 계속 순증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확진자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방역 당국이 계속 위험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예.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동량이 늘어서 추석 앞두고 더 걱정입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전국 이동량을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3%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지금 수도권은 4단계 플러스 알파 그리고 비수도권은 3단계 플러스 알파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지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동량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근데 그 줄어드는 이동량도 지난 3차 겨울 유행 때와 비교하면은 한 30% 정도 모자란 숫자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거기서도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두기 단계가 앞으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뭐 시체 말로 그 약발이 계속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저기 지금 많은 국민들 관심은 이제 정의용 질병관리청장이 어젠가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예.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예. 이 검토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 좀 해보자고요. 예, 어떻게 이제 보세요, 전망은? 예, 처음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가 정해진 용어가 없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제 용어를 확정을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굉장히 좋은 용어를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 그러면 당국이 우리는 앞으로 그걸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렇습니다. 단계적 일상 일상 회복으로 회복이라고 쓸 써달라 것이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기본 기준,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인에게서 80% 정도의 온전한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이 다 된 또는 이제 얀센 1차 접종이 다 된, 그러니까 성인에게서 80%, 그다음에 고령층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65세 이상인데요. 여기에서 90% 이상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소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겠다. 원래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국회 답변에서 다소 약간 초기에 생각하던 것보다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시기적으로는 방역 당국은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대통령께서 접종이 빨라지니까 일정을 좀 당기면서 9월 말까지 방역 당국이 소위 말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네.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제 국민들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방역 당국은 초기에는 9월 말 10월 초에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 오히려 한 10월, 11월 정도에 돼도 된다. 11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여건이 잘 됐을 때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예,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나라 상황을 보건대 한꺼번에 방역을 해제하면서 일상 복귀를 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감염자가 막 급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는 단계적으로 뭔가 순서도 잘 정하고 또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모일 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하면서 확진자도 많이 안 나오고 또 사망자도 많이 안 나오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겠다고 예. 하는 건데 정부 당국에서 정해놓은 일정을 아주 명확하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철학을 보건대는 우리나라가 아마 상당히 좋은 국면 좋은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백신 2차 접종자가 70%에서 80% 정도가 되거든요. 전 국민 대비. 그러면 그때부터 한 11월 초 정도부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스텝이 시작될 것 같고요. 이미 근데 다음 주 되면 1차 접종 70% 돌파한다면. 네, 접종 완료자. 1차 접종 접종. 예, 접종 완료자. 예, 1차 접종은 다음 주면 70% 접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되면은 2차 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면 전 국민의 70%에서 80% 정도가 2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 11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초 정도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될 텐데 지금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나 덴마크 같은 나라예요. 싱가포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냐면 일단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부터 실내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는 착용을 하되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부터 좀 일상생활의 제약을 안 받는 쪽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덴마크는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덴마크 현지를 연결해서 기자가 현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 지나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네.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내일. 내일 하루 이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저기 스튜디오에서 이제 마스크 좀 벗고 하려고. 예. 아 너무 답답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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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들어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이자를 1차 맞고 10일째 되는 날 새벽에 두드러기가 온몸에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접종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3일 동안 약을 먹고 가라앉혔습니다. 2차를 다음 주에 맞는데 걱정이 돼요. 괜찮을까요? 이 두드러기가 난 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제 체질적으로 아마 알레르기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났다는 분들은 꽤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알레르기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렇게는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두드러기 정도는 반응치고는 큰 반응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접종을 가시면은 이제 그 예진하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1차 백신 접종하고 무슨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두드러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실 건데 제 생각으로는 2차 접종을 하기를 권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아마 권하실 거예요, 분명히.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진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두드러기 부위가 있으면 두드러기 부위를 보여드리고 또 두드러기가 이러저러했다고 자세한 거를 말씀하시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미리 찍어 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닙니까? 직접 지금 이제 찍어 놓으면 나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2차 약간 접종 좋아질 때까지. 수가 있으니까 찍어 놓는 것도 괜찮고요.
예. 또 직접 갔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순간 2차 맞으러 병원에 와 계시대요. 근데 9월 3일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는데 코로나 2차 맞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라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가셨으니까 맞으셔야죠. 네, 뭐. 왜냐하면은 뭐 저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 독감 백신, 뭐 자궁경부암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은 뭐 심지어는 동시에 맞아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접종을 하신다면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그 약 얘기하셨는데 설 교수님 약대 교수님이니까 예. 아침에 이제 약을 먹을 때 뭐 비타민제 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어서 같이 먹어도 돼요?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네. 예, 이제 기량 작용이라 그래서 서로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거는 약효를 더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예,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혈압약하고 비타민제 같이 한꺼번에 먹어도 돼요? 혈압약하고 비타민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네. 지금 본론이 그게 아니니까. 회사 직원이 확진이 돼서 시설에 들어갔다가 퇴소를 했는데 퇴소할 때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았다는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이제 약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초기에 진단할 때 하고요.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초기에 진단할 때 PCR 검사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초기에는 퇴원할 때도 PCR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무엇이 좀 알려졌냐면 이게 알려졌어요. 몸에서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는데도 PCR을 하면은 부스러기가 남아 있는 게 계속 검출이 되어 가지고 찌꺼기가. 몸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계속 양성자로 판명이 이거 되는 거예요. 코로 이렇게 검사, 예. 코 분비액으로 검사를 그렇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진단을 할 때는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PCR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딘가로 들어가 가지고 계신다거나 할 때 특히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는 굉장히 경증이잖아요. 그러면 쭉 경과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체온도 재고 여러 가지를 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할 때 나았다고 생각이 될 때 퇴원을 시키는데 이때는 PCR 검사를 안 하고 퇴원시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럴 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몸에서 부스러기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검사하기를 권하세요. 그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퇴원이 될 때 그렇게 퇴원이 되지만 담당 주치의가 판단해서 퇴원을 시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쭤봐야겠네요. 저 택배 기사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2차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오후 4시에 맞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게 4시 2분이었습니다. 2분 차이로 접종이 안 된다고 이 약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길래 제발 좀 맞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답니다. 저 같은 경우 2차 접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2차 접종 때 저는 오후 4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제 그날 업무 일정 때문에 오전에 당겨가지고 백신을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무엇이라고 저한테 답을 했었냐면 당일날 오시기만 하면 예약 시간에 좀 앞당겨 오거나 뒤에 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할 때 오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당겨서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2분 늦었다고 해서 접종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폐기를 거예요. 해버렸다는 아니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폐기를 했다고 하면은 있는 거를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있는 거를 없앤다고 하면 자녀 백신이라도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분한테 맞춰 가지고 유효 타임이 있는 데까지 땡 해가지고 이분이 4시까지 안 오니까 유효 기간이 넘어서 폐기한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안 왔으니까 이분한테 맞힐 물량을 자녀 백신으로 풀어서 이미 다른 분이 맞아버린 거야. 그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이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듣기로는 폐기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맞아야 돼요 앞으로? 이분은 따로 자녀를 잡든가 해야 돼요. 그렇죠. 이분은 일단은 거부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거부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2분 늦게 왔다고요? 그렇죠. 어쨌거나 말았거나 일단 거부자가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 백신을 맞거나 왜냐하면 2차도 자녀 백신이 예. 지금은 되니까요. 자녀 백신을 맞으시거나 아직은 안 되지만 이제 시스템 개선 통해서 그렇죠. 이제 된다고. 곧 될 건데 2차를 자녀 백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다리시면 우리가 이제 일정상 어떻게 되면은 접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질병청이나 이런데 보건소에 보건소나 질병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네. 민원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병원이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디 지역에 있는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번 주말에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요. 열나고 통증 있으면 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해서 사놨는데 접종해주신 선생님이 화이자 맞은 사람들은 브루펜 계열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화이자 브루펜 반, 타이레놀 반 이렇게 나오던데 정확히 뭘 먹어야 하나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상관없는 거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그러니까 타이레놀 계열의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먹는 게 정석입니다. 그 이부프로펜 계열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원래 브루펜 계열의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백신의 면역 작용을 크게 저하한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설명은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그러니까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먹었는데 본인이 평소에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만 브루펜 계열의 진통제를 이제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약대 교수니까. 예,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약이 두 개 이제 그러니까 타이레놀하고 이제 이부프로펜 계열 두 개를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타이레놀을 드시는 게 면역 형성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놀 계열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런 분이 계세요. 면역 반응이 좀 과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면역 반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면역 반응이 많이 생기거든 타이레놀 계열보다는 프로펜 계열을 드세요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프로펜 계열을 먹게 되면은 면역 작용을 다소 억제해서 면역이 충분하게 생기지 않게는 하지만 몸이 좀 덜 힘들게 하는 것을 좀 더 덜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잘 나누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들으시는 분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약 두 개만 이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째는 몸이 견딜 수 있으면서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 저처럼. 그러면 아예 아무 약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견딜만 한데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타이레놀을 드시면 좋아요. 예. 그러는데 타이레놀이 내가 평소에 잘 안 들어요. 나는 이부프로펜이 들어. 그러면은 그냥 이부프로펜을 드셔도 됩니다. 네. 또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이럴 경우에는 타이레놀보다는 이부프로펜 계열을 드시는 게 좀 몸이 더 편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저는 40대 중반 남자인데요. 6월 중순에 확진 판정을 받고 7월 중순에 입원했다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항체 치료를 받았는데 예방 접종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퇴원을 언제 하셨다고요? 7월 중순에. 7월 중순에 하셨으면은 아마 백신은 맞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완치되신 분도 백신은 맞으셔야 되는데 항체 치료제를 썼으면은 기간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못 해요. 어떤 기간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항체가 뭐에 대항하죠? 바이러스에 대항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진 백신이 바이러스 전체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일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몸이 바이러스라고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군요. 아니요. 백신에 대해서 예. 항체가 반응을 해가지고 백신의 효과가 좀 백신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체 치료제로 치료를 하신 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항체 치료를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야만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석 달인가 넉 달인가 그럴 그 겁니다. 기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기간은 여쭤보시면 그 기간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백신 접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감염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일부 면역을 획득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해야 완전한 면역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해드립니다. 예. 7282번님이 제가 그래서 화이자 1차 맞고 근육통이 심했거든요. 타이레놀 먹었는데 약이 듣질 않아서 브루펜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러신 분이 이제 브루펜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설 교수님 설명해 준 대로 똑같은 네네. 거. 네네. 자, 예. 저 마지막으로 말해요. 예. 이 이제 2주 지났단 말이에요. 2차 예, 예, 접종까지 예, 끝나고 내일이면 2주까지 다 지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확진자가 됐어. 그래도 격리 시설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 돌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돌파 감염이 되는데 지금 우리 최 선배님은 돌파 감염이 되시더라도 젊으시기 때문에 거의 경증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생활치료센터 정도 가시거나 그러면 또 확진자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예. 밀접 접촉자가 되잖아요. 예, 예. 이러면 자가격리 들어가는데 이거는 해제시켜 준다며요. 아,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화가 와서 백신을 완료한 사람은 능동적 자가감시 대상자라고 해서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평소에 내 몸이 좀 어떤지 잘 지켜보고 한 2주 정도 1, 2주 있다가 다시 PCR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금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보건소로 통지를 받았어요. 네. 근데 보건소에서 무엇이라고 지시를 했냐면 코로나19 검사를 해본 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어서 양성을 받으면은 이제 그건 확진자에 준하는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음성이면은 격리에서 면제되는 겁니다. 자가격리. 네, 네. 네. 그러면은 밀접 네. 접촉한 분들도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네. 본인이 아무런 감염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도영 청취자께 지나가는 개와 고양이한테 물어보니까요. 허리케인 별걸 다 물어보셨네. 허리케인 라디오가 가장 재밌다고 합니다. 초능력자죠. 어떻게 개와 대화를 했을까? 고양이하고.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는 LA 갈비에 이어서 왕왕으로. 예. 동물 방송입니다. 자, 코로나 버스터즈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코로나 힐링 콘서트. 오늘은 부부 기타 바이올린 듀오 기린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기대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